네, 안녕하세요. 19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저는 이제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사실 많이 배우거든요. 환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또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환자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암은 내 선택이 아니지만 암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사실은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진료 철학과 너무 닮아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철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떤 갑자기 궁금한데요? 어떤 스타일이 두 분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요즘에 두 분 칭찬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 실제 환자들이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 문 교수님 너무 바빠요. 그것만 봤어. 내가 요즘에 좀 진료실에서 좀 약간 좀 그런 인상을 좀 보였나 봐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네, 그 암 진단을 받기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암 진단 받기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암 진단이 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는 사실은 본인이 생각해서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환자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암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이거가 좀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죄책감 같은 게 좀 알게 모르게 있거든요. 내가 이러이렇게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암이 내게 온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이처럼 암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랜덤하다는 거죠. 이제 과학적으로도 암은 유전자의 우연한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다를 설명할 수가 없고요. 랜덤하게 사실 누가 뭐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노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더 잘 생길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랜덤하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 딱 맞는 거죠. 물론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인들은 있습니다. 뭐 흡연, 비만, 뭐 음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암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거를 평상시 하게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이런 거를 전혀 안 했던 사람도 사실은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다.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누가 걸릴지 안 걸릴지 이거는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또 핵심인데, 그럼 암에 걸리기 전까지의 선택, 그리고 암 걸린 이후. 그럼 이제 이후에는 이 암에 대한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이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빼앗아 가도록 둘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지,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제가 19년 동안 암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잘 지내시는 분들이 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냐 하면 이분들은요, 본인이 겪고 있는 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고 또는 치료가 좀 잘 안 돼서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이제 힘든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 치료를 잘 이어나가야 되지라고 이제 그렇게 본인이 좀 알고 의사 선생님 얘기를 잘 따르면서 이제 잘 이어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병원에서의 어떤 치료를 받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본인들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암 치료에만 매몰되지 않고 본인들이 평상시에 하던 사회생활, 친구도 만나고요, 취미 활동도 하고, 뭐 직장을 여전히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회에 나가셔서는, 병원 밖을 나가서는 좀 어느 정도 잊고 지내신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병원은 또 날짜에 맞춰서 정확하게 내원하시고 또 치료도 정확하게 받으시고 하는 이제 그러한 특징들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암에 끌려가는 삶이냐, 또는 암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냐,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암에 끌려가듯이 사는 삶과, 또는 내가 일상을 누리면서 일상의 관계, 이런 일상의 의미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쉽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암 진단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이제 두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암 이후의 선택은 내가 한다. 암에 대한 태도는 내가 결정한다. 이런 삶에 대한 주도권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예시로 진료를 하다 보면은요, 삶의 의미를 계속 이제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잘 이제 지내시는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인생의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의 이벤트, 자녀가 결혼한다든지, 손녀가 태어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의미를 두면서 이제 그러한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암 치료도 잘 견디고 아주 잘 지내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내 삶이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상을 잘 살아가시기를 저희가 사실 응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암과 싸운다 이런 표현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냥 암과 함께 잘 살아가자.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살던 대로 잘 살아라. 약간 이런. 그렇죠. 살던 대로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잘 살아라. 네, 이런 뜻이죠. 이게 근데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역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높은 사람들이 신경도 많이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이 좀 약간 치료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영어로는 resilience, 뭐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런 게 또 긍정적으로 치료에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잘못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또 이 암이 내 삶을 휘두르도록 그렇게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암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암 이후에 이렇게 일상을 누리고 있다.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